19번 좌표 평면 위에 세점 ABC가 있다. 실수 t에 대하여 세점 OAB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각각 O-A-B'라 하자. 삼각형 OCA의 내부와 삼각형 O-A-B'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ST의 최대값은 B의 좌표가 마이너스 9,0, A의 좌표가 0,9. 이걸 직선으로 본다면은 기울기는 1이겠죠. 그리고 C의 좌표는 9,0. 직선으로 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세점 OAB를 이동을 한 건데, 그럼 이걸 이동하기 전에 삼각형으로 봤을 때 삼각형 전체가 이동을 해서 A-, B-, O-가 된 거죠. 원래 B의 좌표는 마이너스 9,0이니까 X로 T만큼 이동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T,0이 됐고, 원점은 0,0에서 이동하면 T,0, A-는 원래 0,9였으니까 이동하면 T,9가 되겠죠. 이제 공통부분의 넓이라고 마지막에 했는데, T의 값은 0에서 18까지, 일단 양수니까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하는 거고, T의 값이 크지 않아서 조금만 이동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 이 정도 이동을 했으면 삼각형 OCA, 맨 처음 그림에서 흰색 부분, 오른쪽 부분이죠. 걔랑 삼각형 O-A-B' 이동한 두 개의 공통부분의 넓이니까 공통부분이 사각형이 생겼죠. 이 사각형이 공통부분이 생겼는데, 만약에 t의 값이 좀 더 커서 많이 이동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 이만큼 이동을 했으면 공통부분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t가 0에서 얼마까지, 또 t가 얼마에서 마지막 18까지. 얘는 공통부분이 사각형, 얘는 삼각형이 될 거예요. 사각형과 삼각형이 나눠지는 기준은 B'의 위치죠. B'가 어디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기준은 원점이 기준이겠네요. 그래서 원점이 되기, B'가 원점이 되기 직전까지는 공통부분이 사각형, 원점 이후에는 공통부분이 삼각형이에요. 그럼 B'가 원점이 됐다는 것은 B의 다시 X좌표 마이너스 9 플러스 T가 0이 된 건데, 그 말은 T가 9일 때죠. T가 9일 때를 기준으로 T가 9가 되기 직전까지는 공통부분이 사각형이에요. T가 0에서 9까지. 그리고 T가 9일 때를 포함해서 정확히 원점이 되는 순간부터 공통부분이 삼각형이죠. 그래서 9는 삼각형 쪽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T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을 때는 삼각형이다.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는데,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먼저 T가 0에서 9일 때 공통부분이 저런 사각형이 나왔고, 0과 T의 가운데 2분의 T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죠. 그럼 ST는 2배를 하면 될 건데, 둘 중 하나 이제 사각형을 보니까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의 모양이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럼 이 사다리꼴의 윗변은, 이 부분을 윗변으로 치면은 저 길이는 먼저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9 플러스 T였어요. 이게 오른쪽의 길이는 원점이 될 때까지의 길이가 9 마이너스 T인 거죠. 근데 얘는 아까 직선으로 보면 기울기가 1이었어요. 그 말은 얘랑 둘의 길이가 정확히 같은 거죠. 그럼 이쪽 위로도 9-T. 그래서 이 교점, 만나는 교점, 이 Y축과의 교점 얘가 9-T인 거예요. 그러면 사다리꼴 입장에서 윗변의 길이가 저 Y좌표인 9-T인 거죠. 마찬가지, 이제 9-T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가 0에서 2분의 T, 2분의 T만큼이고, 위로도 기울기가 1이니까 그대로 2분의 T만큼인 거죠. 그래서 9-T Y좌표에서 2분의 T만큼 더해주면 9-2분의 T가 위쪽의 Y좌표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다리꼴의 아랫변으로 보면은 Y좌표가 바로 아랫변의 길이 9-2분의 T가 된 거죠.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이 부분, 이 높이니까 0에서 2분의 T까지. 그래서 높이가 2분의 T. 저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먼저 2가 약분이 되고,
가로 밖에 2분의 t가 있었고 가로 안에 정리하면 18-2분의 3t. 그래서 가로 안에 숫자 마이너스 2분의 3을 밖으로 빼면은 가로 밖에 문자 t가 있었고 가로 안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밖으로 뺀 거면 가로 안에 거꾸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거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t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럼 앞에 개수 숫자 마이너스 4분의 3은 두고 뒷부분 이 부분을 전개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2t. 2차 함수 형태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완전제곱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돼서 필요한 상수항이 더하기 36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36.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에 t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6은 가로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곱해서 플러스 27이 되겠죠. 그럼 이 2차 함수 형태는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6. 주어진 정의역 t의 범위는 0에서 9까지예요. 그러면은 0이 뭐 어딘가 6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9는 6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꼭지점인 6일 때죠. 그래서 t가 6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27이 최대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t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을 때 저 때는 공통부분이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그럼 이 삼각형의 밑변은 마이너스 9 플러스 t부터 9까지, 점 C의 좌표 9까지니까 9에서 마이너스 9 플러스 t를 빼주면 저 길이는 18 마이너스 t인 거죠. 그럼 삼각형의 높이는 한 가운데 2분의 t일 때의 함수값이 삼각형의 높이인 건데, 그건 아까 구했듯이 9-2분의 t가 높이인 거죠. 그래서 9-2분의 t가 높이에요. 역시 이걸 정리하면은 2분의 1에 18-t 그대로 두고 뒤에 부분 숫자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은 가로 안이 18-t 정리하면 4분의 1에 18-t의 전체 제곱인데 제곱 안에 부호 바꾸면 t-18의 전체 제곱이랑 같은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 2차 함수는 맨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그러면 꼭지점은 x좌표가 18. 근데 주어진 t의 범위는 9부터 18인데 9는 들어가고 18은 안 들어갔죠. 어쨌든 9에서부터 18까지 중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시작점인 9인 거죠. 그래서 얘는 t가 9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 최대값은 이제 9를 대입해야겠네요. 9를 대입하면 4분의 1, 9-18이니까 마이너스 9의 제곱 81. 그래서 4분의 81인 거죠. 그럼 두 개 중에서도 비교해서 다시 최대값을 찾으면은 아까는 27, 지금은 4분의 81. 둘 중에 더 큰 것은 4분의 81은 20.25 정도인 거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은 아까 나왔던 27이 최대.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3번에 20번. 20번처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TF를 따지는 유형의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거의 한 번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서 못 풀겠다, 혹은 시간이 아예 없어서 그냥 찍고 끝내야 된다 라는 상황이 왔다면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찍어서 각각 뭐 보기가 5개니까 20%의 확률로 기대하고 찍는 것보다는 답을 5번이라고 찍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대부분 100%까지는 역시 아니지만 반 이상 정도는 답이 5번의 확률이 제일 높아요. 다른 보기들보다. 전부 다 옳다. 이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왕 찍을 거면은 5번으로 찍어라 라는 건데, 우리는 찍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20번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적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먼저 기억 p 루트 n이 0일까 x 대신에 루트 n에 대입하면 루트 n 4제곱 플러스 루트 n 제곱 뒤에 그대로 n제곱 마이너스 n 뒤에가 그대로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그러면 루트 n의 4제곱은 루트 n 제곱한 걸 또 제곱한 거니까 결국 n제곱과 같은 거죠. 그 다음 루트 n 제곱은 그냥 n 뒤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을 하고 보니까 n제곱 n제곱 n 다 없어져서 결국에 0이 돼버리죠. 그래서 p 루트 n은 항상 0이 된다. 기억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답은 1번, 3번, 5번 중에 있겠죠. 그 다음 니은을 풀어보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혹은 기억까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찍고 시험을 끝내야 된다 싶으면은 잠깐만 시간을 내서 니은이 맞을까 틀릴까를 가정하고 그 다음을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니은이 맞는다 라고 본다면 1번은 답이 아닌 거고 답은 여전히 3번, 5번 중에서 결국에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까지도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니은이 틀리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3번, 5번이 답이 아닌 거라서 답이 1번으로 그냥 결정이 돼버리죠. 디귿을 풀어볼 필요도 없이 답이 결정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은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물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억, 니은, 디귿을 전부 다 하나하나 끝까지 디귿인 끝까지 다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해보라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답이 나오는, 니은까지만 보고도 답이 나오는 상황은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틀릴 리는 없어요. 웬만해서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풀어보나 마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을 풀면 되는 거겠죠. 물론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되니까 1번이 아닌 3번, 5번 중에서 이제 찍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찍지 않고 끝까지 다 풀 거니까 니은을 풀어봐야겠죠. 니은을 보면은 방정식 p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2이다. px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얘는 4차식처럼 생겼죠. 하지만 2차식으로 취급을 한다면은 x제곱 x제곱 상수항 부분이라고 볼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푸는 것처럼 상수항 쪽은 n과 n 플러스 1 가운데 개수가 플러스 1을 만들어 주려면은 부호가 밑에는 플러스인데 위에는 마이너스여야지 가운데 개수가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결국에 얘는 px는 x제곱 마이너스 n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이게 0이다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x제곱은 n 또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n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음수인 거죠. 근데 x제곱,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x제곱이 n인 경우만 답이 될 거고, 그럼 이때의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인 거죠. n은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니까 당연히 0이 아닌 자연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은 값이 항상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 p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2이다. 2개이다. 니은이 맞는 게 됐어요. 그래서 1번이 아니고 니은 3번 아니면 5번 이제 디귿까지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디귿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k는 0이 아니다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다. pk x 대신에 k인데 맨 처음 주어진 식 말고 아까 니은에서 인수분해 한 것까지를 쓰면은 x 대신에 k를 대입하면 pk는 k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된 거죠. 이게 0이 안 되게 하는 n의 값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0이 안 된다는 것은 k제곱 마이너스 n 왼쪽도 0이 아니어야 되고, 여기서는 또는이 아니죠. 왼쪽도 0이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도
0이 아니다. 둘 다 0이 아니어야지 곱해서 0이 아닌 거죠. 근데 오른쪽을 먼저 생각해보면 k제곱, 실수제곱은 항상 양수, n 자연수니까 항상 양수,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1보다 큰 어떤 값, 그래서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게 맞죠. 얘는 항상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고,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왼쪽 게 0이 아니다. k제곱 마이너스 n이 절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k제곱이 n과 같지 않다. 결국에 n은 k제곱인 건데, k제곱이 아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은 n이라는 자연수는 k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곱수가 아닌 거죠. 그럼 n이 지금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 중에서 일단 제곱수인 거는 1, 4, 9 3개죠. 그럼 그게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n 값은 1, 4, 9 제외한 거 2, 3, 5, 6, 7, 8까지 이렇게 6개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모든 n의 값의 합은 이걸 다 더한 거니까 더해서 5 더해서 10 그 다음 16 더하면 23 마지막까지 더하면 31. 그래서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다. 디귿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았으니까 답이 5번이 답이 되겠죠. 21번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 할 때 선분 OP의 길이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을 때 내접원이 있는 거죠. 그럼 내접원에서 각각의 변에 수선을 내리면 그게 결국엔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세 개의 수선의 길이가 같은 거죠. 이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점 P에서 이 세 개의 직선에 각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 세 개의 값이 전부 다 같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직선 AB의 방정식은 6,0이랑 0,-3이니까 기울기가 6-0분의 0--3 그러면 6분의 3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죠. y는 2분의 1 x에다가 특별히 0,-3은 y절편이겠네요. y절편이 -3이니까 직선의 식은 저렇게. 이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쓸 거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주면은 x 그리고 넘겨서 -2y -6은 0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하면 0,-3이랑 10,-8은 기울기는 10-0분의 -8-3 그러면 10분의 -5 그래서 -2분의 1이 기울기인 거죠. 역시 y절편이 0,-3이 y절편이기 때문에 뒤에 -3 일반형으로 바꾸면은 정리하면 x 넘겨서 x고 그 다음에 플러스 2y 그리고 플러스 6은 0이 되죠. 그 다음 CA C, -8이랑 6,0의 기울기는 10-6분의 -8 -0이니까 4분의 -8 -2인 거죠. 기울기가 -2. 이번에는 y절편이 없는데 x절편 아니면 그냥 6,0을 생각하면은 y쪽은 y-0이니까 필요 없고 x쪽에 x-6 이렇게 직선을 만들고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넘겨서 2x 플러스 y 그리고 넘겼으니까 -1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세 직선의 식을 전부 다 구했고 그러면은 먼저 점 P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는 루트 1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절대값 P의 좌표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정해야겠네요. P의 좌표를 A, B라고 할까요? A, B 그럼 P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는
루트 1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 이거 되고, 그 다음 p에서 bc까지의 거리는 역시 루트 1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플러스 6 이겠죠. 마지막 p에서 ca까지 직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2제곱 플러스 1제곱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겠죠. 그럼 아까 점 P는 내저번의 중심이라서 각 변까지, 여기서는 P에서 세 직선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다를 보면은, 다시 써보면 루트 5분의 첫 번째 거 a-2b-6, 두 번째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플러스 6, 세 번째 거 루트 5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이 세 개가 다 같다를 푸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앞에 두 개가 같다. 첫 번째를 풀면은, 첫 번째는 분모 루트 5는 똑같으니까 다 곱해서 없어지고, 절대값 a-2b-6은 절대값 a 플러스 2b 플러스 6과 같다인 거죠. 이걸 풀어주면은 a-2b-6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오른쪽 거, 그럼 플러스일 때는 a-2b-6은 플러스 그대로 a 플러스 2b 플러스 6이 되거나, 혹은 a-2b-6이 오른쪽이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이 되거나, 첫 번째 경우는 a 없어져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b는 12, 그래서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엔 마이너스 2b가 없어지죠. 그래서 2a는 0, 그러면 a는 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것 같은데, P의 좌표가 A, B인데 얘는 ABC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어느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B의 X좌표가 0인 거죠. B의 X좌표가 0이고 A X좌표가 6이고 C의 X좌표가 10이에요. 결국 A라는 것은 0부터 6은 가운데 있으니까 빼고 10까지 그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 말은 A는 0보다는 큰 값이고 10보다는 작은 값, 그 가운데 어디에 값일 거니까 그 조건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0이다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B의 값을 일단 찾은 거예요. 그 다음, 아까 3개가 같다라는 식에서 뒤에 2개가 같다를 풀어보면은, 여기서도 분모인 루트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절대값 a 플러스 2b 플러스 6은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랑 같다. 이제는 아까 b의 값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주면은 절대값 a 그리고 b의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니까 없어져서 그냥 절대값 a죠. 좌변은, 우변은 절대값 2a b의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절대값 안에 있는 걸 어느 한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이 미지수 문자가 한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 제곱을 해버리면 되죠.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왼쪽은 a제곱, 오른쪽은 4a제곱 마이너스 60a 플러스 225 넘기면 3a제곱 마이너스 60a 플러스 225는 0. 그 다음에 3으로 약분해주면, 나눠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375는 0. 인수분해가 되죠. 5랑 15로. 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15로. 그래서 a는 5 또는 15.
근데 아까 A의 범위를 찾았었죠. 0부터 10까지. 그래서 15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 A는 5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랑 B의 값을 다 찾았네요. 그래서 결국에 P라는 점 A, B는 A가 5,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P의 좌표가 5, 마이너스 3. 구하라고 한 거는 선분 OP의 길이, 원점에서의 길이니까 루트 5제곱 플러스 3제곱인 거죠. 그러면 답은 루트 25 더하기 9니까 34. 그래서 답이 4번이겠네요. 답은 4번 루트 34. 26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답형인데 각각 부등식을 풀어야겠네요.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은 x 7, 8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7 풀면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은 2, 1 반대로 2, 1에서 4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해야지 가운데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인수분해가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라는 게 나오겠네요. 두 개를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죠. 수직선을 그리는 게 보기가 편하니까 수직선 그리면 마이너스 7부터 첫 번째 부등식 8까지. 첫 번째 부등식은 시작 끝 이게 다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등호 없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번 부등식 해 또는 x가 2보다 크다. 여기도 2의 등호가 안 들어가는 2번 얘는 또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얘 또는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 들어가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안 들어간다 또는 2보다 크고 안 들어가고 8보다 작거나 같다 8은 들어가고 이렇게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네요. 그럼 이 중에서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7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는 2가 안 들어갔으니까 3부터 8까지 개수가 6개죠. 3에서 8까지는. 그래서 답은 정수 x의 개수가 13. 그래서 26번의 답은 13. 27번 직선 y는 x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직선 얘랑 접하는 원의 개수는 2이다. 두 원의 중심을 각각 a, b라 할 때 a,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직선 y는 x 위의 점이 중심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1,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1, 4분면에 있을 때는 중심을 a, a라고 한다면 반지름은 1, 4분면이기 때문에 a도 양수,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그냥 a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 3, 4분면에 있다면은 물론 3, 4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a를 양수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a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 4분면, 3, 4분면을 동시에 한 번에 생각하기 위해서 3, 4분면에 있지만 일단 중심의 좌표를 a, a라고 했을 때 그럼 반지름은 a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심이 a, a인데 이게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면은 a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돼요. 그럼 두 개는 반지름을 표현하는 게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다른데 두 가지를 하나의 방법으로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얘를 결국 A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얘는 같은 거죠. 그래서 1사분면에 있던 3사분면에 있던 중심을 A, A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절대값 A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중심의 좌표를 A, A 그리고 반지름을 절대값 A라고 놓은 상태에서 이때 직선과 접하는 조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3제곱 플러스 4제곱 루트 분의 절대값 3a-4a 플러스 12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인 절대값 a가 같으면 접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좌변의 분자는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 a 플러스 12 루트 3제곱 플러스 4제곱은 5이기 때문에 양변에 곱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5 절대값 a. 절대값 안에 있는 걸 좌변 우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 수도 있겠지만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상황이니까 양변을 그냥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좌변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44 우변의 제곱은 25a 제곱이 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24a 제곱 플러스 24a 마이너스 144는 0인 거죠. 24로 나눠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3 마이너스 3 또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 중에 한 점 A의 점을 좌표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또 다른 한 점 B를 2,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A는 3, 4분면 위에 있는 점, B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된 거고 답은 AB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B 길이의 제곱은 루트 제곱 루트 안에는 5제곱 플러스 5제곱이죠. 결국 25 더하기 25니까 50 그래서 27번의 답은 50이 되겠죠. 28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모양의 종이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원을 그린다. 원의 중심 O를 좌표평면의 원점으로 하고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O'를 A, B라고 하자. 삼각형 AE O'의 넓이가 12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단 종이의 두께는 무시한다. 여기서 원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이 지금 문제에서 Y축이 된 거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2단계에서 점 A를 지나는 현을 접는 선으로 하여 직선 CD에 접하도록 종이를 접고 그 접점을 E라고 하자. 3단계 점 A를 지나는 현이 원과 만나는 점 중 점 A가 아닌 점을 F라 하자. 세 점 A, F를 지나는 새로운 원을 그린다. 이렇게 새로운 원을 그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접힌 선인 AF를 기준으로 원을 대칭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기존의 원을 이 AF 현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은 이 부분이 넘어가서 이쪽으로 그래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을 만들었을 때 지금 구하려는 게 만들어진 원 O'의 중심의 좌표 A, B에서 그 A랑 B의 값을 결국에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프로 다시 나타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O'의 좌표가 A, B라고 아까 했던 거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6인 거죠. 처음 기존 원이든 C1이든 아니면 만들어진 C2원이든 둘 다 반지름은 6으로서 동일한 원인 거고 그리고 아까 주어진 조건에서 삼각형
A2 5-의 넓이가 12라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 A2 5-의 넓이를 표현을 해내면 될 것 같은데, A2 5-를 보면은 일단 2랑 5- 얘는 원의 반지름인 거죠. 두 번째 원 C2의 반지름, 그리고 CD는 그 C2라는 원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얘는 서로 수직인 거죠. 그래서 삼각형 A, 2, 5-의 넓이는 결국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의 형태일 텐데, 밑변을 2, 5-를 밑변으로 하면 되죠. 선분 2, 5-의 길이를 밑변, 그리고 높이라는 것은 그럼 점 A에서 2, 5-의 방향으로 밑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를 H라고 했을 때 높이 H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H를 어떻게 구할 건지가 남았는데, 먼저 밑변인 2, 5-는 원 C2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6인 원이었고, 이제 높이의 값만 남았어요. 근데 이때의 높이라는 것은 점 A의 좌표에서 점 5-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점 A의 Y좌표 길이에서 점 5-의 Y좌표 길이를 빼주면 그 나머지가 이 부분 H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 A의 Y좌표는 처음 원에서 Y좌표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거기서 얼마를 빼느냐? 그럼 점 5-의 Y좌표인 5-는 A, B라고 좌표를 잡았으니까 5- Y좌표가 B인 거죠. 그래서 6-B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2라는 조건이니까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 2랑 6 약분해서 3이 남았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6-B는 4. 결국 B의 값은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C2의 방정식은 결국 x-a 제곱 플러스 y-b 인데 B의 값이 2라는 걸 알았고, 반지름 6이니까 얘는 36이라는 원인데, 이제 A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 C2라는 이 원은 점 A를 지나는 거죠. A의 좌표가 0,6인데 원 C2는 점 A를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은 X에 0을 대입하고 그러면 A제곱, Y에 6을 대입하고 그러면 6-2니까 결국엔 4가 되죠. 4제곱은 36. 그래서 A제곱은 4제곱 16이 넘어가면 A제곱은 20. 따라서 구하려는 답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 더하기 B가 2였으니까 B제곱은 4. 그래서 24. 그러면 28번의 답은